안녕하세요. 시아로 리얼 시리얼TV 김남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치료제 개발이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그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코로나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의약품 개발 절차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으신 후에는 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을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시면 이제 시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임상 시험이라는 건 뭐죠? 비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 비임상 시험은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여러 시험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세포나 동물을 이용해서 하는 시험이고 효력 시험과 양리 시험, 독성 시험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을 다 마치시면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고 나서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다. 그럼 비임상 시험에서는 어떤 시험을 제일 먼저 하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효력 시험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양리 시험과 독성 시험은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사람에게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꼭 승인된 기관, GLP 기관에서만 시험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비임상 시험을 하고 임상 시험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임상 시험의 경우에도 종류가 다양하고요. 임상 시험도 보통 이제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건 이상의 임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상 임상 시험까지를 무사히 마치시면 그 다음에 식약처의 이제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시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까지는 총 26건의 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총 18건이었고요. 나머지 8건은 연구용 임상이었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임상건도 있고 다국적 제약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건도 있는데요. 신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보다는 기허가된 성분을 이용한 2상, 3상 임상시험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3상 시험까지 이제 무사히 마치고 허가를 들어간 제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6건이나 임상 승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 허가 신청이 안 됐을까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치료제 개발이 이제 어렵다는 걸 반증해주는 결과죠. 그러면은 보통적 그 신약이라고 하면 개발해서 판매까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걸까요? 완전한 신물질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면 약 10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예. 그럼 이번 코로나 치료제도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들처럼 기허가된 성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백신은 어떤가요? 네, 백신도 기본적으로 개발 절차는 동일합니다. 대신 그 백신의 경우는 바이오약품의 분류 중에서 생물학적 제재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해 독성 시험과 반복 독성 시험 이외에 면역성성 시험이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고요. 대신 유전 독성과 발암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면역 증강제나 첨가제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새롭게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쌤, 아까는 효력하고 양리 독성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시험이 되게 많아졌네요. 아, 예, 그렇죠. 비임상 시험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통 연구자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언제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각 국가마다는 규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그 나라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OECD 회원국들 간의 이제 GLP 자료는 상호 간에 이제 인정이 많이 되지만 비회원국들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박영수 박사님과 함께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리얼 TV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